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칼라 힐링 다육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그 날씨가 너무 좋죠. 물론 그 한낮에는 굉장히 떼약빛으로 이렇게 그 온도차가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덕분에 우리 다육이들 칼라가 정말 컬러풀하게, 정말 너무 예쁘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한낮과 아침 저녁 기온차가 한 10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덕분에 다육이들이 정말 그 예쁜 옷으로 지금 갈아입고 가을을 준비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탄저병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좀 하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부재 중이기 전에, 자리를 비우기 전에 2주 전까지 해서 일주일, 한 3, 4일 간격으로 준 적도 있고, 3차에는 한 일주일 만에 또 준 적도 있고 했던 탄저병, 살균, 살포를 이렇게 4차에 걸쳐서 이렇게 해주고 자리를 비운다는 영상을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이틀 전에 제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육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또 탄저가 더 확산이 돼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 다육맘님들은 물론 그 탄저라는 그 모양이 어떻게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 탄저병이라는 그 모습이 그 입장에 발생이 됐을 때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금 막 시작하신 다육맘님들이나 그 한 1, 2년 정도 된 초보 다육맘님들께서는 탄저라는 그 균이 얼마나 무섭고, 탄저의 그 균이 발생했을 때 입장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좀 이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유튜버들이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약간 그 의무감도 있고요.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시 이제 몇 커트 전체 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탄저병 한 서너 개의 화분을 좀 이렇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첫째로는 이제 그 지난 한여름에 제가 그 한 5cm, 한 3, 40cm 되는 외줄기로 이렇게 쭉 올라갔던 캉캉이죠. 네. 캉캉 이렇게 적심을 해서 뿌리를 잘 내리면서 지금 칼라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탄저를 빼놓고는 뿌리를 잘 내리고, 이렇게 노제트를 제가 이제 손으로 촉감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짱짱하게 흔들림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항상 우려했던 탄저병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 그 모습을 좀 초보맘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클로즈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파리에 물론 캉캉이라는 그 다육이 입장이 넓고 이 얇은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 로제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자연 현상이나 그 날씨, 그 주위에 먼지나 이런 그 작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캉캉이라는 그 넓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로제트를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중에서는 깨끗하고 그 전혀 흔적 없이 이렇게 그 관리하기가 힘들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자연 현상으로 얼룩진 그런 그 무늬와는 달리, 이게 지금 클로즈업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저렇게 까마면서 저렇게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그 검정 반점이 있죠. 저게 바로 이제 탄저라는 거예요. 그래, 탄저 같은 경우는 곰팡이균이나 그 다른 그 응애로 인한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자국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앞뒤가 구멍이 날 정도로 나중에 이제 그 치유가 된 후에 까만 그 반점을 이렇게 뾰족한 그 도구로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앞뒤가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입장 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형적인 탄저병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천천히 화면을 한번 옮겨 볼게요. 어차피 탄저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초보맘님들이 탄저라는 그 개념을 조금 확실히 개념을 이렇게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 이제 지금 막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모습과 그 똑같은 그런 깜장 반점, 요게 요렇게 흑점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탄저고요. 그리고 탄저가 또 입장 라인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냐면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비춰드리면 이렇게 입장 한가운데서 조금 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 모습도 보여주지만, 입장 가에서 탄저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렇게 마치 무슨 이제 햇볕에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타들어가듯이 이런 현상도 이게 탄저예요. 그래서 이 탄저병으로 인해서 이 다육이들이 천천히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예쁜 모습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다육마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균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두 군데에서 지금 탄저병에 대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네, 이렇게 당인에서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당인 입장에서도 이미 탄저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 내용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입장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슨 진딧물이나 이런 생물체에서 떨어지는 이물질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로 탄저라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잘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유심히 다육맘님들께서 매일매일 보고 관리해 주듯이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상한 갈색이 아닌 검정 반점으로 이렇게 확인이 될 때는 바로 균제를 살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우리가 다육맘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물론 이 둥근잎 빛이 후리되는 이쪽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런 검정 반점 같은 경우는 탄저가 아니에요. 지난 주택에서 살 때 겨울에 생장점에 물이 고여서 아마 이제 물을 털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생장등에 의해서 이제 화상을 입었던 자국이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입장 가에서부터 이렇게 또 탄저가 오는 수가 있다. 그 모습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여기 둥근잎 빛이 후리대 같은 경우도 이미 탄저가 2주 동안 부재 중이었던 중에 이렇게 탄저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요것도 이제 입장 끝에서부터 타들어가는 탄저병 종류 중에 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잎 빛이 후리대도 이미 여기 이렇게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탄저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요 보이시죠? 입장 끝부분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 입장들이 빠른 균제, 이미 발생이 됐을 때 회복이 가능한지 어쩐지는 이제 자연에 맡겨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제 일단은 균제를 살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미 화분 속이 물관수로 인해서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옆면 시비로 해서 위에서 공중살포로 이렇게 입장들에 있는 탄저병이라든가 곰팡이균, 이런 균들만 이렇게 연양이 갈 수 있도록 공중살포로 이렇게 스프레이식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제 예방 차원이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면 관수로 이렇게 균제와 충제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탄저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나 더 자료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매니아들은 다 아시죠. 근데 우리 지금 내 영상을 보고 있는 초보맘님들께서는 탄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입장 백봉이죠. 제가 한여름에 품어왔던 백봉에 이미 탄저가 지금 이렇게 발생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 탄저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자세히 알고 미리미리 방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다육이들 앞으로 가을에
이렇게 빨갛게 아니면 정말 노제트들 짱짱하게 이렇게 그 변화가 되는 가을인데 이런 탄저로 인해서 속이 상하고 다육이들이 아프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백봉에도 이렇게 탄저가 이렇게 현상이 오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기 이미 입장 라인에서부터 타고 들어가고 있죠. 네,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입장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탄저가 까맣게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탄저라는 것은 입장 한가운데에서 미리 앞전에 지금 몇 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화면에서처럼 입장 이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렇게 입장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저균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검색을 좀 해봤겠죠. 지금 제가 이 부재 중이기 전에 이미 저희 키핑장에서 탄저에 대해서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4차까지 살포를 해주고 출발을 했어요. 제가 자리를 비울 때. 그랬는데도 갔다 와서 또 이렇게 더 확산이 된 걸 보고 너무 놀랐죠. 그래서 이 무슨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뭐 습도라든가 너무 강한 햇빛에 아니면 바람, 아니면 인위적인 그런 포자들이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공동생활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잘잘못도 없고 각자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숙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균제를 이렇게 살포를 해주거나 지속적인 관찰로 인해서 이렇게 다육이들을 관리해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탄저균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간단하게요. 저도 이렇게 다육이에 대한 균과 충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지는 않는데 탄저균이라는 게 급성 감염 경로로 통해 가지고 잎과 줄기, 과일 같은 경우는 열매 이런 모양의 검정색 점으로 해서 점점 넓게 퍼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직 괴사라든가 고온 다습 중에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식물 표면에서 발생했을 때 수분이 있을 때 포자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습도가 높을 때에도 많이 이렇게 좋은 이 포자들이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요즘에 우리나라 기온이 여름서부터 초가을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굉장히 높은 고온과 다습이었잖아요. 집중 호우와 게릴라성 폭우로 해가지고 지금도 물난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집중적인 그런 게릴라성 폭우와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날씨, 비 오는 날씨로 인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었던 것 같아요. 이 탄저병이나 곰팡이균들이 아주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육이를 관리하시는 분들에는 각자 알아서 관리를 해주시겠지만 이렇게 공동적으로 키핑장이나 이런 데 해서 공동적으로 같이 생활하는 곳에서 이렇게 균이나 충이 발생을 했을 때는 누구의 누구 때문이 아니고 환경 탓도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자기들이 각자 다이에서 전체적인 공동 살포도 해주신다고 해요. 다른 키핑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계속 탄저나 균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이유는 제 다육이들이 이렇게 아픕니다라기보다는 이미 발생을 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걸 관리에 다시 이제 4차까지 균제를 뿌려준 것은 그다지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우리 초보맘님들 1, 2년 되셨거나 지금 막 시작한 초보맘님들께서는 이런 탄저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깨알같이 먼지 같은 검정검정한 그런 반응이 보일 때는 응애라는 또 충이 또 그렇게 입장들의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깍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여서 우리가 굳이 자세히 설명 안 해드려도 하얗고 솜털 같은 그런
깍지가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다육이 입장에 찐득찐득한 검정 이물질이 발생이 됐을 땐 그게 깍지가 깍지가 이렇게 있으면서 배변이라고 하나요? 분변,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깍지벌레의 똥이라고 하죠. 네, 검정색으로 이렇게 찐득찐득한 그런 이물질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깍지입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먼지처럼 그런 조그만한 잘 보이지 않는 까마까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응애라는 녀석이 충이죠.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그때는 바로바로 농약사나 아니면 친환경 약품으로 해서 빨리 살포를 해서 방제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 응애가 나타날지 깍지가 나타날지 아니면은 균이나 무슨 곰팡이균, 탄저균이 언제 발생을 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우리 다육 키팅장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방 차원 아니면 발생이 됐을 때는 빠른 치유 차원에서 살포로 이렇게 해서 살포를 하고 나서도 계속 관찰을 해줘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다육마님들께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탄저에 대해서 지금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오늘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검색했던 내용, 탄저에 대한 내용과 이렇게 입장에 탄저병에 대한 모습을 좀 잠깐 보여드리는 바람에 영상이 좀 길어졌어요. 네, 다육사랑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영상이 2개씩 올라갈 거예요. 다육이 소식과 또 분갈이가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지금 분갈이철이 조금 지났어요. 하지만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분갈이를 계속 합니다. 때에 따라서요. 새로 들였거나 아니면 미처 분갈이를 못 해줘서 흙갈이 못 해줘서 이렇게 미리 밀렸을 때는 엄동설안이나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에도 저는 분갈이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육맘님들이 봄, 가을만 이용해서 분갈이를 해줄 수 없는 그런 바쁜 스케줄이 있는 다육맘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 분갈이 철을 굳이 이미 늦었나 빠른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이렇게 그냥 천천히 해주면서 대신에 흙갈이, 분갈이 그리고 새로 식재를 해주고 나서 천천히 이렇게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계절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분갈이, 흙갈이, 식재 계절이. 그렇게 우리 초보 다육마님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면서요. 오늘은 영상을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이나 예쁜 영상들로 다시 찾아뵐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